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우리 3명 초청 연금 특강 하는데 오늘은 3주차다 그죠? 3주차. 첫날은 강창희 대표님께서 오셔서 한 3시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화요일에는 우리 여건 부동산 연금 박사께서 저자께서 이제 주택연금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연금 부진하셔가지고 한 200~300만 원 올리면 좋겠다 싶고요. 오늘은 이제 굉장히 쉬운 거. 주택연금은 제가 볼 때는 보통 뭐 한 60%, 70% 이상 돼야 낙찰되거든요. 근데 이 농지연금은 지금 잘하면은 20%, 30%, 40%에서 300만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억짜리 같으면은 감정이 10억에다 크면은 2억 한 5천, 3억 한 3억 5천 그어서 거의 낙찰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낙찰 받고 여러분이 300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 2, 3억 정도 낙찰을 받아가지고 3억 낙찰 받아가지고 10억짜리 3억 낙찰 받아가지고 사모님 배우자까지 평생 120살까지도 300만 원 연금을 수령한다. 그러면 그런 연금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배우자까지 특히 이제 배우자가 오래 살죠. 남자들이 다이 하고 나면 오래 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라도 오늘 잘 들으시고 120세까지 살 배우자를 위해서 연금을 줄 수 있도록 300만 원 받을 수 있도록 잘 듣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세 번째 물론 이제 우리 이강사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인데 3주차입니다. 자, 많은 박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잘 쉬셨습니까? 예. 이제 오늘은 그 농지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이 농지연금이 그 양이 좀 많습니다. 지금 뭐 교재로 드렸던 데가 이 페이지가 한 60페이지 정도 되는데, 좀 더 양을 좀 더 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 일단 설명으로 좀 더 드리고 설명으로 해드리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도 또 부족한 부분을, 이 농지연금은 상당히 좀 중요하고 또 쉽게 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그래서 적은 돈으로 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 이 세 가지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 중에 농지연금만큼 우리가 접근하기가 쉬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하기도 편하고, 물론 약간의 어떤 기간적인 면은 있지만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농지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효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자. 예? 효자가 충분한 효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자 한 분을 더 두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농지연금은 이제 땅을 우리가 좀 분석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지 가격이 그래도 오름폭이 좀 있는 땅이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2년은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농지 이제 사서 또 영농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5년 뭐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의 어떤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땅값의 오름폭이 나중에 그 공시지가라든지 감정가를 이제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실무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책에서 보면 땅을 알면 땅에서 이제 대박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땅에서. 예? 그래서 농지연금을 준비하면서 이 땅, 저 땅, 그리고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용도지역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하시면 기본적인 그 토지의 분석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아주 쉽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 관련해서 이제 인터넷에서 재밌는 말들이 이제 몇 개 이제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목돈을 가지면 지금 현재는 부자인데 연금은 평생 부자랍니다. 그리고 목돈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고,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거다. 야, 이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글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상당히 마음속에 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했지만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지연금은 이제 계속 약간 몇 가지 이제 반복이 되지만은 이 국가기관에서 이제 지급을 하고 관리한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이제 주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자금 부분은 그 농지은행처에서 자금을 집행을 합니다.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시중은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농지연금은 농지은행처에서 국가기관은행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조금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월 지금 농지은행처에서는 매월 15일 날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일이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그러면 그 전 금요일 날 지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매 15일 날 지급을 하고 사망 시까지, 그러니까 가입자가 돌아가셔도 배우자까지, 승계용으로 갈 경우에 배우자까지 그리고 이제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까지, 그리고 정부 재원으로 안정적으로 지급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이 농지연금의 메리트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이제 2011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꽤 오래됐습니다. 1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지금 한 2만 분 정도, 2만 분이 조금 넘었는데 2만 명 정도밖에 가입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균 우리 그 지급금은 한 1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2만 명, 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주택연금도 마찬가지고 농지연금도 마찬가지고 상속에 대한 부분이 이게 이제 제일 걸림돌이다. 그냥 자녀들한테 상속 부분을 이제 이게 생각하다 보니까 농지연금에 이제 가입이, 농어촌에 계신 분들이 다 농지연금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만 이제 자식들 부분 때문에 이게 좀 많이 시행을 안 됐는데, 이제는 기대 수명이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농지연금 가입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도시민들도 이제는 귀농귀촌, 이 농지연금만큼 수익률이 좋은 연금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가입자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 수급자 확대를 위해서 지금 뭐 연령이라든지 부분을 많이 완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연금, 이제 이 농업인 소유 농지를 갖다가 담보로 해서 이제 맡긴다, 이런 차이겠습니다. 이 농업인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맡긴다,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데 그 부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인 최고 300만 원. 감정가가 보통 한 8억 정도 되면 300만 원 받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례가 나오는데, 그러나 감정이 만약에 10억, 9억이 넘어가 10억 됐다, 그래도 400만 원, 뭐 이렇게 지급이 안 되고 300만 원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부부가 따로따로 가입하면 6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에는 농지대장이 한 개밖에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집사람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가자. 세대 분리를 해요. 세대 분리를 할 경우에는 이제 각각 이제 300, 최고 60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종종 있으세요. 지금 창원 인근에 이래 보면 상당히 큰 농지들이 경매에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옵니다. 10억짜리가 뭐 3억, 뭐 2억 7천, 뭐 그리고 그와 유사한 그 가격대로 많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부부 공동 명의로 가서 나중에 뭐 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필지 분할을 해서 따로따로 갈 경우에는 충분히 300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고 좀 공사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하여간 부부 합산 600은 받을 수가 있다. 이게 만약에 이제 농지연금이 안 됐을 경우에,
농지연금이 안 됐을 경우에도 이제 농지연금이 또 안 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이렇게 팔아서 농어촌공사에 땅을 그러니까 아까 맞춤형 농지라 해가지고 귀농하시는 분들 2030 세대들 그리고 청년 농업 경영인들한테 땅을 임대를 하고 순위가 있다고 그랬듯이 그런 분들한테 임대를 하고 그런 분들한테 매도하는 그런 어떤 땅으로 농지로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땅을 매입을 합니다. 땅을 매입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입 가격 이런 부분은 이제 매도자하고 이제 파시는 농업인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그리고 현지 이제 가격 조사를 이장이나 인근 주민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가격 조사를 한다. 그리고 그 가격은 공시지가와 인근 지역 실거래가 등으로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제 가격 결정을 한다. 이제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땅은 이제 땅은 이제 대상자를 보면은 이제 비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 그리고 영농법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를 우선적으로 이제 매입을 해서 이렇게 맞춤형 농지로 진행을 시키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대상 농지를 보면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 요런 농지를 아까 이제 용도지역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업보호구역이 있고 농업 이제 진흥구역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런 안에 있는 요런 지역 안에 있는 논을 우선적으로 이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입을 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 만약에 그 지역에 그런 논이 없다 이러면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도 매입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양산이나 김해나 창원이나 밀양이나 이 대도시 주변에 있는 논이나 밭은 귀농하실 분들 그리고 농업 영농 후계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요즘은 지원이 많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농어촌공사에서 대도시의 주변에 있는 땅들은 바로바로 매입을 많이 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으로 만약에 안 되는 경우는 공사에 매도해서 수익률을 좀 더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농지대장의 구획 정리 완료가 표기되어 있거나 또 구획이 3,000제곱미터 또는 4,000제곱미터, 10,000제곱 단위로 이 정형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3,000평 이상으로 3,000평에서 3만 평 이 등등 이 넓게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농지를 구입을 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대도시 주변에 만약에 그런 또 저렴한 농지는 이렇게 농어촌공사에 매도를 해서 해가지고 자금을 이렇게 또 순환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똑같은 이제 말씀이고 이제 제외 농어촌공사에서 안 사는 데도 있겠죠. 안 사는 거. 그러니까 1,000m, 그러니까 300평 이하의 그런 이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해보면 길이 없는 맹지는 구입을 안 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개발 계획 예정지, 그런 땅,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어떤 권리가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매입을 안 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오늘 한 부분을 잠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제일 첫 번째는 자격입니다. 자격.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영농 경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제 좀 젊으신 분들도 준비를 하시면 된다. 왜? 그거는 나중에 또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경매 이 유료 경매 이제 사이트를 보면서 용도 지역 분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용도 지역 분석. 거기에서 일단 도시 지역 안에 있는 그런 농지가 좋고, 그 도시 지역 안에서도 또 농지증이 필요 없는 농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농지, 그리고 앞으로 주변이 그 농지는 개발이 안 되어도 주변이 개발이 됨으로 해가지고 농지 가격이 오름폭이 큰 농지, 이런 농지를 구하는 것이 일단은 농지연금의 어떤 그 준비의 어떤 그 첫걸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은 오늘 못했던 사례를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사례별로 해서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고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어떤 농지연금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연금 강의가 마쳐지면 이제 산지연금은 작년부터 시행이 되어가지고 크게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산지연금 부분을 또 이렇게 준비를 알고는 또 계셔야 되니까,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를 3억 주고 상가를 이름 사가지고 월 300만 원 받는다고 쉽지 않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주택은 보통 낙찰가가 한 뭐 작게는 60%, 70%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농지는 20%에서 한 35% 거기서 왔다 갔다 움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금을 한 300만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연금에 잘 공부를 하셔가지고 검색도 하고 300만 원을 준비를 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 100세대가 축복인지 재앙인지 하는 것 여러분 손에 달렸어요. 보통 평균 대리 연령이 52세라 그러는데, 52세라고 보면은 2세로 보는데, 지금 52세 퇴직해갖고 100살까지 대부분 다 삽니다. 또 대한민국은 왜 또 사느냐? 이 건강보험이 세계에서 탑입니다. 세계에서. 미국에도 건강보험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이게 조금 장이 터졌다 여러 가지 그러면은 건강보험 안 되면 3, 4천만 던데요. 들면 다행인데. 근데 오바마 대통령도 5년, 10년 하면서 미국 전 국민들 건강보험 하려는 게 결국 못하고 퇴임했거든요. 그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 보세요. 얼마나 좀 잘 되었습니까? 죽을라고 뭐 살려고. 그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배상 살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연금을 준비를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그러죠. 1인당 한 500만 원 정도는 연금을 전부 다 준비를 해야 된다. 부부 아닙니다. 부부. 1인당 500만 원 준비하셔야 노후가 조금 편해지지. 그냥 가만 앉아있다가 100살까지 돼보세요. 자식들이 도와주겠습니까? 적어도 바쁜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9억짜리 예를 들면 7억 9억짜리를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마시고, 그거를 처분을 하시라도 조금 반을 줄이고 나머지를 가지고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죠? 여러 7억 5억 7억 9억짜리 아파트 살면은 월세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렇다고 자녀들이 뭐 그게 뭐 매달 용돈을 주듯이 주는데 그것도 한두 달이지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금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노후가 편해질 거고, 그렇지 않고 퍼지가 있으면은 아마 노후가 축복이 아니고 큰 재앙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못한 거는 이제 다음에 우리 이호건 부동산 연금 박사께서 다음 주 화요일에는 주로 농지연금을, 산지연금은 아직까지 지금 시초가 2021년도 한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례가 많이 발견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농지연금을 다음 시간에 한 절반 정도 하고 산지연금 절반하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고 모두 고생했습니다. 예, 잘 들어가십시오. 예, 수고했습니다.